안녕하세요. 무한 공부. 자, 오늘 사회 공부를 가르쳐줄 무한 공부 공지석입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66쪽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생각하여 봅시다. 같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고고고! 자, 오늘 공부할 문제는 인간과 환경의 세 가지 관계를 알아봅시다 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 시간에 환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할 때 그 주변에 우리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도 있었고 도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때 이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첫 번째 종류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류를 알려주는 교과서 66쪽의 대청과 배산임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청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대청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바닥 사이에 빈 공간을 두고 나무를 깔아 만든 일종의 마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대청입니다. 이 대청의 밑에는 빈 공간을 두고요. 그 위에 나무들을 깔면서 방과 방 사이에 거실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데요. 자, 이 대청을 만들어 가는데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루가 정말 넓어요. 그런데 여긴 문도 안 달려 있고, 겨울엔 춥겠어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여름엔 더웠을 테고. 옛날에도 과학이 발달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겨울엔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겠죠? 그렇죠, 친구들?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신바람 박사님, 아니 뭐가 창피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에디손 자네가 너무너무 창피하네. 네? 옛날에도 과학이 발달되었으면 좋겠다니. 이 집이 얼마나 과학적인 집인데. 이 집이 과학적인 집이라고요? 그럼 박사님, 마룻바닥은 어떻게 더위를 막아주나요? 마룻바닥을 자세히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틈이 있답니다. 왜 넓은 나무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나무 조각들을 이어서 붙였을까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에디손,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입김을 하 하고 불어보게.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박사님, 손바닥이 따뜻해져요. 그럼 이번엔 휘파람 불듯이 호 하고 불어보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같은 입에서 이렇게 입김이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기의 특성이야. 공기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지나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네. 그래서 마루에 틈이 있는 거군요. 그렇지. 마루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좁은 틈을 빠져나가면서 시원해진 거라네. 근데 공기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가는데 왜 온도가 낮아지나요? 공기, 그러니까 기체는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데요. 이때 부피가 커지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의 열을 빼앗는 거지요. 그렇구나. 수증기가 압력이 낮은 하늘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져 구름이 되는 것도 이 원리지. 자, 그럼 우리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낮아지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 우리히! 박사님. 자, 여기까지 봐서 알겠지만 조상들이 대청을 만든 까닭은 더운 여름, 그 대청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대청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한옥의 대청은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겠어요? 엄청 추운 시베리아에서 대청을 만들까요?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을 바꾸는 대신에 대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름이라는 환경을 잘 적응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배산임수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배산임수란 뒤쪽에는 배가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수, 그래서 물이 있는 마을을 위치할 때 산을 뒤에 있게 하고 강이나 하천은 앞으로 흐르게 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을 배산임수라는 곳이라고 말해요.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마을이 있죠. 이 마을의 뒤편에는 산이 있고요. 마을의 앞편에는 하천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지어진 지역을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산 뒤에는 산, 앞에는 하천, 그 사이에 만들어진 마을을 이 지역을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곳에 마을을 지었을까요? 그냥 강가에만 짓거나 아예 산에다 지으지 않고 왜 두 개가 뒤에는 산이 있으면서 앞에는 강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마을을 자꾸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산이 있으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차가운 북서풍을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북서풍이 요 산에 의해서 좀 막혀가지고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뒤쪽이라 하면은 보통 북쪽을 얘기해요. 이 북쪽에 산이 있는 곳에다가 마을을 지으면 북서풍이 많이 막아져서 겨울에 따뜻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나라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유리한 하천 주변에 마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조상님들은 아주 옛날부터 자연 환경, 이런 환경적 요인을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어울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개발했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요. 환경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약 겨울에 우리나라가 춥지 않았다면 또는 여름에 우리나라가 더운 환경이 아니었다면 배산임수 지역에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청이라는 것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즉, 환경에 따라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인간은 무조건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반대되는 상황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